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 전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부하러 가신 우리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여간 이 어려운 때일수록 공부 열심히 해야죠. 지난주에 휴강을 했죠.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이 연휴라 가지고요. 8월 17일 강의를 9월 21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졸업식이 9월 14일이었는데 9월 21일 날 졸업 특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카메론이 9월 21일 날 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그러니까 50기 경영자 독서 및 16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논문이라는 창으로 본 과학, 전주원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수님은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생리학교입니다. 용어가 좀 생소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분자생리학 및 네트워크 생물학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학력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울대학교에서 석박사를 하셨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의 의과대학의 의생명정보학교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들이 굉장히 이쪽 분야는 복잡합니다. 그리고 저서도 또 많습니다. 의학과 미술 사이, 그리고 마음의 장기 심장. 마음의 장기가 심장이라는 얘기죠.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책을 봤더니 목차는 1부에서 4부까지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오늘의 논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과학학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논문은 좋은 학술지에 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 연구하는 방법이나 모든 것에 여러 가지 선택이 있겠죠. 그걸 설명했고, 이제 그 학자로서의 수많은 고민들을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저자가 책에 보니까 두 부류의 독자층을 얻고 싶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쓰셨는데, 첫째는 전문적인 연구자입니다. 지금 이 방에도 전문적인 연구자들이 꽤 많이 계시고요. 두 번째는 마음에 드는 일이 과학과 상관없는 일반인, 저 같은 사람을 또 이제 대상으로 좀 설득을 하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와 일반인을 다 아우르는 책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용어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알기 쉽게. 여기서 책에서는 이제 바이오 메디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를 살펴봤더니 바이올로지, 그래서 생물학입니다. 생물의 구조와 기능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연구 방법에 따라서 분류학, 형태학,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등등으로 나눈다. 근데 제가 여기 밑줄을 해놨습니다. 해부학하고 생리학. 이 두 개가 굉장히 우리에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밑줄을 쳐놨고요. 그 다음에 메디신 하면 의학인데 이거는 인체에 관한 겁니다.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조사해서 질병이나 상해 진단, 치료, 예방까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의학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했던 분야가 애나토미입니다. 그러니까 해부학인데 저도 이걸 해부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언제부터 느꼈는데 이거는 생물체의 내부와 구조와 기구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근데 이제 요 책에 보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존스 홉킨슨 대학에 누구를 만나러 갔더니 그 양반은 또 생리 학교실에 있다 그러는데 그 부서 이름이 The Department of Anatomy and Physiology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부랑 생리랑 붙어 있는 과가 그 존스 홉킨슨 대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나토미하고 피지올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피지올로지는 뭐냐면 생리학입니다. 이건 생명, 생물의 기능과 활동의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노벨상은 The Nobel Prize in Physiology or Medici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리의학상으로 번역을 하는데 또는입니다. 이 저자는 논문이라는 것은 연구를 통한 실험실 체계와 이념이라고 보는데 첫째 실험을 해서 지식 생산을 하면 이것이 유통이 되고 공유되는 과정. 이것을 오늘날의 논문으로 정의를 했더라고요. 저 공유라는 것이 굉장히 공감을 자네게 하고요. 저는 이제 그 학교에서 논문이라는 거를 이제 쓰는 설명할 때 혼자 쓰는 게 아니다. 기존의 지식 위에 내 벽돌을 하나 올려놓는 거다. 그러니까 조그맣게 접근을 해야지 논문을 쓸 수 있지. 아리스토텔레스처럼 큰 거를 접근하면 절대로 논문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쓴 거를 기준으로 해서 내 거를 조그만 벽돌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데피니트라고 영어로 하는데 확실한 거를 자기가 만드는 거죠. 저게 하느님 같으면 트루스란 말을 쓰겠죠. 그러니까 원래 궁극적 목표는 트루스를 지향하는 건데 우리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저자도 이 비난을 했습니다. 이 먼저 있는 교수들이 토템이다. 학문 집단이 말이지 기득권을 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밑에 깔아놓은 벽돌을 깐 사람들이 순순하게 물러나가 있습니까? 그죠? 다 내 거를 기준으로 해서 너네들이 후배들이 한다 이렇게 생각했죠. 여기서 저는 해부학을 굉장히 중요시 느꼈는데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비례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양반을 해부학의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는데 이 책에 보니까 저 양반이 해부학을 책을 썼는데 그 친구가 책을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발간을 못하는 바람에 해부학의 아버지는 이 뒤에 있는 사람입니다. 베살리우스가 해부학의 아버지가 됐고요. 근데 이 해부학이 현대 문명의 첩경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개혁을 얘기할 때 제가 성희엽 교수가 쓴 조용한 혁명이라는 책을 한번 읽었는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책도 5만 원씩 하고요. 근데 이 양반 책에서 보면 일본 개혁은 사무라이가 뭐 개혁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 해부학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해체 신서라는 것을 1774년에 발간했는데 저 때가 영조 때입니다. 영조가 사도세자 죽이고 저 몇 년 더 살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정조가 올 그런 당시죠. 그때 일본은요 독일 의사 쿨무스의 해부도보를 네덜란드 말로 바뀐 걸 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성희엽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게 어마어마하게 조그만 책에다가 현미경으로 봐야지 될 정도로 아주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겁니다. 해체 신서를 만들 때 이 사람들이 사무라이 집단이요. 제일 처음 의문을 가졌습니다. 사람의 속이 어떻게 됐을까? 그럼 실제로 해부해보자. 아,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반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4년 만에 이것을 번역합니다. 그 스키타 켄테라가 망망대해에 돛담배를 갖고 뛰어들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화란어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저것 때문에 일본의 번역 인프라가 생겼고요. 인쇄술이 생겼고요. 현미경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캐논의 카메라가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화가가 생겼습니다. 세계적인 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쿠사마 야오미 같은 여자들 우리나라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루비똥 아줌마라는 그 여자 호박 주로 그리고 일본 국기 빵가는 세계적인 화가거든요. 일본의 화가가 엄청 많습니다. 저때 생겼어요. 그 다음에 후쿠자 유기치가 게이오 덱을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서양 사장을 1867년에 발간했는데 나오자마자 저게 20만 부가 팔립니다. 그래서 1868년 메이지 유신의 결정적인 책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 때 벌써 20만 부를 찍는 인쇄술이 일본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저 30년 후에 육일준이가 서양 견문록을 썼던 책을 1000본을 찍는데
인쇄를 못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게이오 대학에서 인쇄해와서 첨부 갖고 오다가 걸려가지고 압수되고 6일주는 도망갑니다. 우리는 서양 견문록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일본은 저 때 그렇게 봤어요. 그 다음에 저 책 때문에 난일사전이라고 화란어를 일본말로 바꾸는 사전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영일사전, 불일사전 만들었습니다. 불한사전이 제가 학교 다닐 때 불문하고 했는데요. 1982년에 처음으로 불한사전이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백과사전 만들고요. 휘튼의 만군국범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때부터 국제법을 집중 연구했고요. 나가사키 해군 견습소, 지금 나가사키 대학이 되어 있는, 의과대학이 되어 있는 데인데요. 저게 해군 사관학교였죠, 옛날에. 거기에서 6년짜리 의대생을 군의관을 배출하는데 1861년 61명을 배출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저거를 모르고요. 일본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무라이가 혁명을 일으켰다. 성혁 교수는 그거를 굉장히 우리가 잘못 아는 시기다. 회복에서 시작됐다고 그럽니다. 국가별 노벨 수상자입니다. 참고로. 쭉 나오죠. 근데 생리의학상에서 일본이 5명을 먹었습니다. 일본이요. 저기 유럽 아닌 나라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일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여기는 28명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31명입니다. 근데 이제 3명이 미국으로 이제 시민권을 바꿨죠. 그래서 떼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본이 물리학상이 11명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 지난번 화학 때문에 난리쳤는데 화학상 받은 사람이 10명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선진 과학 강국입니다. 자, 이런 기본 지식 아래 우리 전 교수님을 모셔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